자, 33번은 이제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자백의 보강 증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자백의 보강 법칙은 이제 헌법 12조 7항에 근거를 한 헌법상 기본권의 형태이고, 자백의 보강 법칙은 이제 헌법에서는 정식 재판, 정식 절차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외워요. 즉소,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 즉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백의 보강 법칙에서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죄율이 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중 보강 증거 없어 무죄? 이게 몇 개나 될까요? 이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는 판례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다 보강 증거가 됩니다. 보강 증거가 없어서 무죄, 보강하지 못했다. 수사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다 만들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기 서브노트의 105번, 그러니까 서브노트 40페이지 105번에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은 피고인이 차를 타고 충주무렵까지 가서 소매치기 범행 자백했는데, 성남시 태평동 자기 집에 나온 봉고차 한 대를 도난당했다. 소매치기, 그러니까 봉고차 도난에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요증 사실은 소매치기 범행이에요. 충주에서 한 소매치기 범행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없는 사실이다. 보강 증거가 될 수 없고, 두 번째,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현대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는 것은 학교 측 제보 때문이다. 그래서 총장실을 점거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현대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총장실 점거와 다른 사실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죠. 세 번째, 피고인이 점포 바닥에 타다 남은 성냥개비를 버렸다는 검찰 자백. 점포 내에 상품이 화학성 의류로 되어 있는 경우 훈소현상이 희박하다. 여러분, 훈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내지 않고 타는 불입니다. 이 불꽃을 내지 않고 타는 불, 실제로 화학성 섬유로 된 점포 바닥에 있는데 피고인이 자백을 한 거예요. 성냥개비 버렸다. 불꽃 봤냐? 불꽃은 못 봤다. 감정증인이 나중에 해서 남은 시료를 태워보니까 거기다가 불 던지니까 성냥개비 던졌는데 연기가 안 나는 경우가 없다. 아, 그러면은 불꽃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불낸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이것은 뭐냐면 배치되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2만 원을 주었다는 교부 사실, 2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 사실 이게 68년 11월, 68년 9월 2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대법원 판례를 보세요. 70년. 이 사안은 그 범행 후 즉시 검거된 사안입니다. 범행 후 즉시 검거되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2개월은 큰 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3년 전에, 뭐 5년 전에 있었다면 보강 증거가 됐을 거라요. 그러나 이게 바로 70년에 대법원 판례가 났으니까 즉시 검거된 경우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5번, 바로 피고인이 습벽에 기해서 상습으로 마약을 투약한 거. 상습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소변 검사가 1995년 1월 17일자만 증명할 수 있으면 바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전의 사회에 걸친 투약 행위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상습범과 관련해서 개별 행위로 보강 증거를 요한다라는 취지로서 많이 원용이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많이 나오죠. 이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와 투약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일단은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자, 송금한 것은 매수만 보강하고요. 이게 경합범인데, 투약은 실체적 경합범이는 투약에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이와 이제 구분하는 게 희로뽕, 주사기, 자기압수표.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희로뽕의 소지 및 매매. 자, 희로뽕 나왔잖아요. 매매, 자기압수표. 각각 보강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6가지 정도만 보강 증거가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33번을 보면 33번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다 알겠지만 이 6가지만 자주 보고요. 나머지는 보강 증가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1번 위조 신분증 제시.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강 증가가 된다. 그 위조 신분증은 보강 증가 되고요. 그 다음 3번 간통사실을 자백하면 외출과 외박이 잦았다는 것도 보강 증가가 되고, 정의 반지를 편취했다고 자백하는데 반지를 매입했다는 진술도 보강 증가가 됩니다. 사실 4번은 이 판례를 원래 보면은 2가지가 나와요. 보강 증가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판례는 보강 증가가 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법연수원 교재에서 그 보강 증가가 되는 쪽을 발췌해서 수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로스쿨의 기본 교재예요. 형사재판 실무라고요. 그래서 여러 국가 시험에서 원용되고 실제 이렇게 기출이 나와 버렸으니까 이쪽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2번이 답인데 전혀 엉뚱한 거예요. 피고인 의뢰 주거침입 범행을 자백했는데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 진술, 이게 정확히 해야 되는데, 바로 주거침입 동기에 관한 의뢰 진술을 전문한 참고인의 전문 진술, 이렇게 나왔어야 명확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은 316조 1항에 따라서 바로 어떤 참고인이 피고인 의뢰 진술을 전문했다. 그러면 원본이 피고인 의뢰 진술이니까 이것은 피고인의 의뢰 자백과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백은 아무리 많이 반복되어도 보강 증가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판례인데, 약간 이 판례들 사이에 좀 논의의 방향이 다른데 어째요? 뭐 판례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